오늘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계단 운동을 하면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건강에 좋다고 믿으십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를 때 무릎 관절에는 체중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무게가 실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몸무게 60kg인 분이라면 무려 240kg의 하중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이런 충격이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 연골은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염증이 생기며 결국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낙상입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70세 이상 낙상 환자 수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늘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계단에서 발생했습니다. 평지에서 넘어져도 크게 다칠 수 있는데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 대퇴골 골절이나 척추,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위험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열심히 하는 운동이 항상 좋은 운동은 아니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계단 운동이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이 왜 위험한지,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지,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 그리고 계단 대신 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분도 계단 운동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계단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몸을 지킬 수 있는 운동법을 알게 되고 나이 들수록 잃기 쉬운 활력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1. 계단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고 운동 시간이 따로 없어도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단을 오르는 것을 좋은 습관으로 여기십니다. 심지어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계단 오르기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과 허리에 큰 하중이 실리고 반복될수록 관절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한 번에 2계단씩 뛰어 올라도 문제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골이 닳고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같은 동작이라도 훨씬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단에서 발생하는 낙상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평지에서 넘어질 경우 단순 타박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계단에서는 연속적으로 굴러떨어지며 부상 정도가 훨씬 커집니다. 대퇴골 골절은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에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척추 골절 역시 극심한 통증과 거동 불편을 동반하며 재활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번 크게 다치면 그 이후 운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활동량이 급격히 줄고 근육과 뼈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75세 박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도 건강을 지키고 싶어 매일 아파트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1층부터 15층까지 매일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씩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했습니다. 숨도 덜 차고 다리 근육도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칭찬하면 더욱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다 오르고 나면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후에 당연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시큰거렸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무릎이 붓고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고 결국 정형외과를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연골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계단 운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한 운동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계단 운동을 완전히 중단하셨습니다. 대신 수영장에서 수중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이 줄어 무릎에 부담이 훨씬 덜했습니다. 집에서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를 10회씩 하루 3번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2주가 지나자 무릎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통증은 70% 이상 줄었고 지금은 장보러 다니실 때도 무릎 불편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계단을 오를 때보다 체력이 더 좋아졌다고 느끼십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즐거움도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무릎 걱정 없이 손주들과 공원에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계단이 운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절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계단 대신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계단은 가능한 피하고 엘리베이터와 평지 걷기를 조합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꼭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면 난간을 꼭 잡으시고 천천히 한 계단씩만 오르내리세요. 챕터 2. 왜 나이가 들수록 계단이 더 힘들어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연골과 근육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두껍고 탄력 있는 연골이 충격을 잘 흡수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연골이 얇아지고 닳기 시작합니다. 근육량도 줄어들어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면 같은 동작이라도 부담이 2배 이상 커지는 것입니다. 뼈 역시 약해집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계단에서 한번 넘어지면 젊은 사람은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나지만 60대 이후에는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과 혈관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짧은 시간에 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 순간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계단을 오르는 순간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72세 오정자님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손주를 돌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셨고 실제로 큰 병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혈압이 조금 높아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5층쯤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느껴졌습니다. 숨도 가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 싶어 계단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식은땀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웃 주민이 지나가다 발견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주고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고 검사 결과 급격한 심박수 상승이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계단 오르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특히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것은 심장에 큰 부담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계단을 완전히 피하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대신 평지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공원을 천천히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편안한 속도로 걸으면서 호흡을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또한 호흡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하루 3번 5분씩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외출 후 피로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장을 본 뒤에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았습니다. 2달 만에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약을 먹고 있지만 수치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의사도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평지 걷기를 매일 30분씩 하고 계십니다. 가끔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가볍게 걸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계단을 오르다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두근거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출 전 5분 정도 발목과 무릎을 가볍게 돌려 스트레칭 하시고 운동 중 숨이 가쁘면 바로 속도를 줄이거나 평지 걷기로 전환하세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것은 절대 피하시고 카트나 손수레를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챕터 3. 운동을 안전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강한 운동은 짧게, 약한 운동은 길게 하셔야 합니다. 둘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균형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골고루 섞으셔야 합니다. 셋째, 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걷고 오래 운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과 관절이 회복하는 데 더 오래 걸립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69세 최문성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마라톤을 즐기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활력을 유지하고 싶어 계속 달리기를 하셨습니다. 주말마다 한강공원에 나가 5km씩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상쾌했고 체력도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달리고 나면 무릎이 아팠고 다음 날까지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쉬면 나아지겠지 싶어 며칠 쉬고 다시 달렸지만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무릎 연골에 미세한 손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달리면 더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와 상담 끝에 운동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달리기 대신 중간 강도의 걷기로 전환했습니다. 빠르게 걷되 숨이 가쁘지 않을 정도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시간은 20분 정도로 짧게 했습니다. 또한 집에서 의자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천천히 10회 반복하고 이를 하루 3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적했습니다. 달리기만큼 운동한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주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통증 빈도가 크게 줄었고 일상 업무에서 피로가 훨씬 덜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불편함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했습니다. 운동 전후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천천히 늘려주는 동작을 5분씩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무릎은 완전히 안정되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몰랐던 몸의 균형도 좋아졌고 자세도 바르게 교정되었습니다. 운동은 길고 강하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같은 걷기라도 빠른 걷기는 10분, 천천히 걷기는 30분으로 나눠 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한 가지 운동만 계속하면 근육과 관절의 균형이 깨지고 부상 위험도 커집니다. 유산소와 근력, 균형과 유연성을 골고루 섞어야 몸 전체가 고르게 발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운동 후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간 달력에 유산소, 근력, 균형, 스트레칭을 나눠 적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세요. 피곤하면 강도를 낮추고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늘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챕터 4. 계단을 대신할 수 있는 운동은 다양합니다. 첫째, 수중 걷기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이 줄어 관절 부담이 덜하고 물의 저항으로 근육 강화 효과는 더 커집니다. 둘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고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셋째, 탄력 밴드와 가벼운 아령 운동입니다. 상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해 허리 통증과 자세 악화를 막습니다. 넷째, 스텝 밸런스입니다. 발끝이나 뒤꿈치로 서는 동작으로 균형 감각과 발목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운동은 모두 집이나 가까운 시설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혼자서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과 균형, 지구력을 고루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70세 김선미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도서관 사서로 오랜 시간 근무하셨고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릎이 자주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느껴져 계단을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계단 운동을 중단하고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으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평생 활동적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조심해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먼저 가까운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수중 걷기를 주 3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 높이의 물에서 10분 정도만 걸었습니다. 물속에서는 몸이 가벼워져 무릎의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의 저항 때문에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2주 후부터는 15분으로 늘렸고 한 달 뒤에는 20분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의자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10회씩 하루 2번 했습니다.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쉬워 보였지만 정확하게 하려니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천천히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탄력 밴드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밴드를 양손에 잡고 어깨와 팔을 천천히 벌리는 동작, 밴드를 발에 걸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 등을 각각 10회씩 했습니다. 이 운동은 상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자세도 바르게 펴졌습니다. 4주가 지나자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8주 뒤에는 밤에 자다가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수면 질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무릎 불편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버스를 타고 내릴 때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수중 걷기를 주 3회 30분씩 하고 집에서는 의자 스쿼트와 밴드 운동을 매일 합니다. 체력도 좋아졌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고 계신가요? 이 4가지 운동이라면 충분합니다. 수중 걷기는 가슴 높이 수심에서 15분부터 시작해 30분까지 늘리시고 의자 스쿼트는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탄력 밴드는 너무 세지 않은 것으로 시작하고 스텝 밸런스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챕터 5. 운동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안전 수칙입니다.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시작하면 근육이나 인대가 다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수분을 자주 보충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는 것도 기본이고 혼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성과 지속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준비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차가운 근육이 놀라면서 쥐가 나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이고 팔을 크게 돌려주세요.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숙이고 무릎과 발목을 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도 몸의 신호를 잘 살펴야 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무리하면 작은 부상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3세 윤대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혼자 운동하는 것을 선호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집 근처를 걷거나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하다가 귀찮아져서 쉬고 다시 시작하다가 또 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꾸준히 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의지를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동네 체육센터의 시니어 프로그램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한다는 것도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권유에 일단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에 참여했을 때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하고 서로 격려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사는 친절하게 동작을 설명해 주었고 개인의 상태에 맞춰 강도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의외로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주 2회 정해진 시간에 센터에 갔습니다. 수중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함께 했습니다. 혼자 할 때는 대충 하고 넘어갔던 동작들도 함께하니 정확하게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운동에 대한 정보도 얻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동기부여도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출석률이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센터에 가는 것이 이제는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운동 후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면서 외로움도 줄었고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출석하면서 몸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체중도 2kg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피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함께하는 즐거움 때문에 계속 센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혼자 운동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함께할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동네 체육센터나 복지관의 시니어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함께 운동하면 재미도 있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도구는 미리 준비해 두세요. 운동복과 신발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귀찮음이 줄어듭니다. 휴대폰 알람을 활용해 운동 시간과 수분 섭취 시간을 습관화하세요. 아침 10시에 운동 알람, 운동 중간에 물 마시기 알람을 설정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수중 걷기와 스텝 밸런스, 화요일, 목요일에는 의자 스쿼트와 밴드 운동, 토요일은 전체 점검, 일요일은 휴식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운동을 하면 지루하고 몸도 적응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다양하게 섞어서 하면 재미도 있고 효과도 커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계단 오르기는 생각보다 위험이 많고 대신 수중 걷기, 의자 스쿼트, 밴드 운동, 스텝 밸런스 같은 안전한 대체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준비 운동과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주간 루틴을 세우면 무릎과 허리를 보호하면서도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운동은 열심히가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내 몸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당장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5분이라도 평지를 걸어보세요. 내일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10번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혹시 주변에 계단 운동을 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와 즐거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